정치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사오정 시간입니다. 제21대 총선이 66.2%라는 투표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여당은 180석, 야당은 103석으로 여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여당이 의석수를 5분의 3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됐는데 이 민심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민심은 실은 심판보다는 안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미래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절박함,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은 국정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원래 본질적으로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었는데 이번 총선은 마치 대선처럼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빠르게 극복을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이 아주 집중돼서 나타난 초유의 일이고요. 이거는 1960년 4.19 민주화 운동 이후에 당시 5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의석은 233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175석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5.1%를 가져갔는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아주 압승을 한 선거라고 우리가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당의 책임도 무거울 겁니다. 이미 또 여당 지도부에서는 기쁨 대신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고요. 자, 이렇게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과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치 못하고 개혁 입법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모든 데 여당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 180석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수를 가지고 그동안 못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민생 경제와 관련된 입법들을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포함해서요. 어떻게든 간에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정치 개혁 법안들도 많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싸우지 말고 좀 일하는 국회가 좀 되라라고 하는 이것도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고 신뢰받는 여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은 결과를 봤지만 정말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아 떨어지는데 추후 합당이나 흡수의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여당이 그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견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힘이 있어도 힘을 자제하는 제도적 자제와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이 두 가지 규범을 21대 국회에서는 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작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협치와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로 대선 구도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 총선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있지만 이제 대선이요 2년도 안 남았어요. 2022년도 3월 9일이 이제 대선인데요.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 내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를 위한 나름대로 이제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나름대로 선전도 했고 그리고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거든요. 네.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내에서도 조화를 이뤄낼지라는 부분들하고 다만 친문재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는 과제를 안게 되고요. 네. 특히 야당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서 뭐 단순하게 뭐 비상대책이 만들고 당대표 새로 뽑고 그런 식의 이런 그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거는 하면 안 되고 정말 새로운 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뭐 좀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 현재와 같은 이렇게 압도적인 그 여당의 압승과 대참패를 했다면 단순한 가공물을 줘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아직 기초부터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겁니까? 뭐 아직 아예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정당 운영, 정당 리더십의 여러 가지 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정립 포함해서 아주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집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왜 이렇게 완패를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오늘 4.5정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